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나아가 한국 재벌 총수의 입장까지 미국 언론도 자세히 지켜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선제 공격을 뒤로하고 전면적인 경제 압박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북한 핵이 주요 이슈가 될 중국 국가주석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동석합니다. 일본보다 한국을 홀대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탄핵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고 연방수사국이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의회 증언을 러시아 국영방송과 미국의 팍스뉴스만 빼고 세계 모든 언론이 탑으로 보도합니다. 팍스뉴스는 영국 정보국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주장을 한 판사의 출연을 금지시켰습니다. 연방수사국장이 도청은 거의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비용이 드는 플로리다 주말 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의 딸은 비밀 정보 접근 신청을 했으며 트럼프 와이너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전자기구를 싣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화장지 도둑을 막기 위한 첨단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첨단 방법을 도입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이제 새로운 사옥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모든 것을 정말 최첨단 기구로 바꿔서 지금 이제는 뭐 시험 단계는 지났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의 미국 시작할 부분에 자동적으로 이 컴퓨터가 다음 그 광고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시보를 조금 다른 때보다 정확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전해드렸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 할 때 신경 쓰느라고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 다 끝내고 아직까지 이제 집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절차가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통령이 이제 몇 개월 전에 바뀌느냐 후에 바뀌느냐 그런 것들이 포커스였고 이제는 분명히 5월 9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텐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성의 없는 한두 마디로 조사를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뭐 별로 나올 뉴스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답으로 답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면책 특권이 없는 일반 시민으로서 자신이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 같은 것을 스스로 법률팀과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는 한 시민으로서의 용의자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할 게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김밥을 먹었건 초밥을 먹었건 그런 것을 텔레비전으로 실물도 아니고 그림으로 다 봐야지 되는 상황이 미국에서 뉴스를 전하는 저로서는 참 이럴 시기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잠시 봤다는 사람에게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밥은 얼만큼 드셨습니까? 옷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옷이 같은 것 같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녁은 죽을 먹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조사는 조사대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떠한 대통령을 뽑아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열강들과 한국이 한국의 권리와 어떠한 존엄성을 유지를 하면서 가장 큰 이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치열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초밥인지 김밥인지 그 도시락 상자를 아주 그 중요하다는 듯이 보여줘서 드려본 말씀이고요. 미국의 모든 언론도 한국 언론이 이 정도밖에 보도하지 못하는데 뭘 더 보도를 할 게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한국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사진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SK, 삼성, 롯데의 CEO들도 지금 뭐 굉장히 다 구속이 됐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좀 그 포커스를 둬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SK의 그 최태원, 삼성의 이재용, 롯데의 그 신동빈 이런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4대 그 강철 제조사인 포스코의 회장도 역시 그 최순실과 관련된 뇌물을 줬는가 아니면 그 청와대에서 권력을 남용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워낙에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크게 그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분명하게 해드려야지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이슈를 가지고 분명히 좀 따져봐야지 될 그럴 그 부분들이 있는데, 렉스 틸러슨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에 가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야말로 일본에 비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왜 그런가? 또 어떤 언론은 뭐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게 사실은 따질 이유가 아닌 거죠. 국가마다 그 시대별로 올해와 내년과 아니면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느 국가가 이 국가에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은데 저쪽 국가에서 그만큼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서 많은 것을 받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뭐 종속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자율적인 그런 민주국가이지만 약소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약소국에서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왔었을 때 왜 일본과만 뭐 일본 외무상과 2시간 30분 회담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시간 회담하고 점심 저녁 다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외교장관과 1시간, 대통령 권한대행과 1시간 하고 그리고는 뭐 디너도 먹지 않고 베이징으로 곧바로 갔느냐. 왜 그렇냐고 그것은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이 더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의 한국보다 중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미국과 일본의 문제고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받아낼 것만 받아내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 가서 있었던 일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목소리로 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때 딱 한 사람 간 사람, 에린 맥파이크 사진을 보니까는 익숙하더군요. CNN 방송에 자주 나왔었고 이제 34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여성입니다. 전에는 이제 워싱턴에 있는 한 신문에서 일하기도 했고 지금은 그 웹사이트인 인디펜던트 저널 리뷰에 소속된 기자인데, 에린 맥파이크가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음성을 이제 틸러슨 국무부의 발표가 아니라 미국 국무장관의 직접 음성이다 하는 의미에서 들려드리는데,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하려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며칠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그 디너 문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국무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초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에린 그 맥파이크 기자의 질문이고요. More time with the Japanese than the South Koreans. What happened? They never invited us for dinner. 디너에 never 초대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Very well. They realized, I'm sorry, what?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내가 피곤해서 디너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So are you saying they lied about it? That was just their explanation.
그러니까는 이 기자가 그러면 한국이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아니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설명이 내가 피곤해서 디너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We don't. The host country decides whether we're going to do things or not. 그리고 디너에 초대하는가 초대하지 않는 것은 손님을 초대한 호스트 국가의 일이지 우리가 초대해달라 말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스태프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 그날 그 한국에 도착한 날 이게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미국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기자가 한국에서는 그 일본을 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I don't think anything should be made of that there's some kind of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 그랬더니 한국의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The situ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Korean president, they have a 한국 대통령 탄핵된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한국을 더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된 일본을 가장 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그와 비슷한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경제 규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하고 안보 또 안정에 있어서도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경제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얘기하죠. Similarly, because of the size of their economy. size of economy. Our most important ally in the region, just from the standpoint of both security issues, economic issues, stability issues. 그런데 이제 한국도 비슷하게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말합니다. South Korea similarly is an important partner relative to stability in Northeast Asia. Japan has a larger footprint in the Asia Pacific. 그리고는 이제 특히 한국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북한 이슈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뭐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니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니 이렇게 좀 찌질해 보이게 그런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뭐 현재의 상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인터뷰가 30분 길이거든요. 한국 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크립도 그 분명하게 100% 돼 있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트랜스크립과 오디오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국무장관은 청문회를 치를 때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없는가 할 때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그 테이블에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선제 공격 옵션을 강조를 하고 중국으로 가기 전에 약간 그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추가 옵션을 주는 것이다. 또 유엔 제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추가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지 선제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Option one is to send very strong messages to North Korea by way of the sanctions. 생션이라고 하죠. 강한 노스코리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5월 9일에 리버럴한 정부가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야당.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과 그 새로운 한국의 행정부와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그 국무부의 조셉 윤 씨가 10살 때 미국에 와서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에 10살 때 한국에 와서요. 엿새 동안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얘기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북한이 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위협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북한과 분쟁하기도 원치 않고 다만 북한이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바꾸길 원한다는 게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그 음성으로 한 말입니다. We do not intend to be a threat to you. We do not want to have a conflict with you. We want you to change your direction. And we want others in the region to help them make a different decision.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가서는 선제 공격 얘기 같은 것이 빠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협조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도 핵 개발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뉴스의 그 소스 뉴스원은 밝히지 않은 채 지금 선제 공격은 행정부에서 너무나 그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그 일본의 지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의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선제 공격을 조금 이렇게 뒤로 하고 그리고는 지금 위험이 조금 적은 전면적인 대대적인 그 제재 좀 전에 그 들어보신 그 미국 기자와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이요. 그런 부분 그때는 이제 금융권을 압박한다는 것인데 특히 중국 은행을 그 압박할 수 있다. 선제 공격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곧 이 북한에 관한 정책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를 한답니다. 그게 이제 그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기를 외교 이슈에 대해서 누가 길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데 북한 이슈에 대해서만은 브리핑을 받을 때마다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몇 개나 갖고 있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물어본다고 하던가요? 네, 한국과 일본의 그 방위비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그 확인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2주일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한 것처럼 선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여기서 지금 살짝 한 일주일 사이에 뒤로 조금 물러난 것 같은 느낌 들고요. 그리고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그 4월 5일 6일에 그 브뤼셀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미국 언론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그 4월 초에 마침 시간이 겹쳐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와서 플로리다주 트럼프 골프코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칠 전에 시진핑을 만나고 이번에 다시 북한 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둬서 미국 국무장관이 동석을 한다 하니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더 이 북한에 관한 미국 입장은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세계 다른 나라의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권자가 분명히 계십니다. 한국에서 누구를 이제 그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그 전에 이제 5월 9일 날 선거가 있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더 새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질문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의견도 내놨다 하는 내용까지는 나오고 있군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탑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아주 그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계속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받은 그 속보들은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몇 시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원래 그 13가지 혐의잖아요. 그런 것에다가 특히 이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는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 중점적이었을 테고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가 그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고 하고 당연히 그 페이퍼에는
피의자 박근혜 이렇게 썼다는 내용까지요. 그럼 전 대통령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 그 연방 대법관 그 지명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닐 고서치 청문회 열리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이틀째죠. 그 와이프와 같이 들어와서 와이프와 허그하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49살이든가요. 그런데 아주 그 여유 있게 물론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질문을 받고 민주당 의원에게도 여러 가지 그 추궁성 질문도 받았는데 추궁성 질문이라는 것은 그가 과연 그 기업에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의견을 갖고 있는가 기업의 친기업적인 그런 그 친기업적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지금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그 의원들이 좀 따지고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9명 전부 그 당시에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이 지명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독자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했는데 당연하게 이 대법관 지명자는 그것은 분리가 돼야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헌법 같은 것을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계속 그 러시아 문제 어제 이미 뭐 오늘의 미국 그 들으셨을 때 다 뭐 결론이 나와버린 러시아와 트럼프 그 후보 캠페인과의 여러 가지 커넥션,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한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을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한 사람은 세계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알고 있고 추궁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괜찮아서 그렇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무슨 뭐 러시아의 특수성 이런 것 말고 세계적인 보편성의 입장으로 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은 물론 그 합법을 가장한 뭐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을 남용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사실은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아까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인데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은 분명히 러시아와 이 트럼프 캠프 사이에 뭔가가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형법 위반인가 개인까지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국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너무 성의 없는 단답을 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국격이 있지 그분을 예우해드려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그 이메일이 해킹당했을 때 왜 그 조사하지 않고 뭐 이제 그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그 캠프와의 러시아와의 커넥션을 조사하는 것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공화당에서는 아니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도 분명히 러시아의 뭐 대사를 만났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쪽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 트럼프 캠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또 미국 언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그 박스 뉴스를 보면 제가 항상 그 뉴스를 볼 때 박스와 CNN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거든요. 박스를 특별히 좋아해서 CNN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CNN이 비교적 그 진보를 대변을 하고 또 CNN은 뉴스의 아이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처럼 뉴스를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리는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하기가 좋아서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박스 뉴스는 CNN과 그 시각적인 어피니언 면에서는 다른 것을 갖고 있고 또 박스 뉴스의 어피니언 리더 가운데서 정말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또 봐둬야지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빌 올라일리라든가 그 션 해니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는데 팍스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분명히 이 러시아가 그런 일을 했었다. 트럼프 캠프와도 연관이 있다 하는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팍스뿐만이 아니라 드러즈 리포트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큰 뉴스가 있으면 오늘 아침에 3개의 컬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제 것이라 하더라도 맨 오른쪽 3번째 컬럼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더 없겠죠.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CNN의 그 특파원이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러시아 투데이라는 RTTV는 전혀 이 이슈를 커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스카이 뉴스, BBC 방송, 알자지라가 전부 탑으로 전하는데 러시아 투데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게 크렘린에서 그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해서 지금 그 러시아 연방 수사국장의 하원 그 청문회에 이 내용을 전혀 그 러시아 그 텔레비전 러시아 투데이와 팍스 뉴스만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CNN 방송이 전하고 있는데 저는 드러즈 리포트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추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팍스 뉴스는 앤드류 나폴리타노라는 이제 법조인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연방 수사국 등등에서 법무부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현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라고 얘기를 하자 그게 이제 그 뭐죠 영국 정보국이 그 트럼프를 도청을 미국 정보 당국을 대신해서 했다. 오바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팍스에서조차도 지금 앤드류 나폴리타노 그 말 한 이후에 더 이상은 일단은 그 출연 정지죠. 이를테면 미국도 지금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의 그 정보국이라는 것은 CIA, 국가안보국 또 그 FBI 가운데서 어제 CIA는 나오지 않았고 국가정보국과 지금 연방수사국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중요한 때는 정말 그 정보국은 대통령의 그 날개 밑에서 뭔가를 힘을 줘야지 되는 추진체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정보국이 이런 상황이 돼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이슈가 계속 나가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보다도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하고 지금 해외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산이 굉장히 삭감됐고 더군다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됐고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고 미국에서 트럼프 케어가 들어선다면 이제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냈었던 부자들의 세금이 이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다는 그런 것인데 지금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공화당에서조차도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트럼프 케어를 들여놓는 것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생각할 때 다음번에 그 주민들만 꼭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인으로서 나의 이상을 펼치려면은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해줘야지 되는데 유권자의 표가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이 그런 그 표를 더 받기 위해서 216표를 받아야지 되니까요. 통과가 돼야지 지금 상원으로 넘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조절하는 그때 일일이 그 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지 될 것이 뭐 미국 뉴스뿐만이 아니라 한국 뉴스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조절을 그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제 그 연방 수사국장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이제 오늘은 의회에 가서 제발 이 그 오바마 케어 없애고 트럼프 케어로 하는 쪽으로 좀 표를 주십시오 하고 의회를 방문을 했는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켄터키주를 갔잖아요. 루이빌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제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무도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콜린 캐퍼닉 기억나세요? 몇 개월
개월 전에는 굉장히 핫했던 사람이죠.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백인데 미국에서 경찰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미국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다 해서 그런 나라 이제 국가가 울려 퍼지고 할 때 내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표하는 그런 방식의 경의를 표할 수 없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지금 NFL 오너가 그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실업자인데 아마 나의 트윗을 보고 그런 것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이 그 국가가 울려 퍼지고 할 때 그런 성의 표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의 그 분노 같은 것을 보고 이 사람 아직도 실업자다 이런 것을 그 대통령이 트윗으로도 했고 또 루이빌에 가서 직접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전략이고 어디까지가 그 충동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그 들어보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질문을 한 유일한 그 동행 그 기자가 물어봤었습니다. 아니 그 지금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가기 전에 북한이 이제 새로운 실험을 했고 북한이 아주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았는가? 베이징에 가서 그 국무장관이 어떠한 업무 수행을 할 때 좀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니까 국무장관이 전혀 몰랐답니다. 몰랐다고. 막 고개를 흔드는 거 보니까 기자가 고개 흔드는 거 보니까 노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어떠한 자신의 3개국에서 북한 이슈에 관해서 일할 때는 방해를 받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국하기 전에 충분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이슈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좀 이중잣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중잣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아직까지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이 10개 공항에서 들어오는 이제 주요 8개국 이슬람교가 신자가 다수인 무슬림 국가, 중동, 노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휴대폰보다 크면은 전자기기는 가지고 비행기에 못 타고 뭐 짐에 실는 것은 괜찮고요. 아직 뭐 특별한 테러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요일부터 그런 국가들에게 인폼을 했다고 하죠. 요르단,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하고 아부다비요, 쿠웨이트, 모로코. 조금 부자 나라네요. 미국으로 여행 오는 지난번에 여행 금지 명령을 내린 국가는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국가에서도 좀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앞서 잠깐 이중잣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여행 오는 것 부자 나라 돈을 벌기는 밝고 이런저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든가 다른 인종이라든가 여기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화합 쪽에서는 그게 이제 새로운 행정부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발행된 이게 무슨 신문인가요? 잊었어요. 네, 버지니아에서 발행된 아무튼 어떤 신문을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그랬더니 버지니아의 트럼프 비냐드 에스테이트라고 트럼프 와이너리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에게 이게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 와이너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 달에도 했고 또 이제 뭐 지금도 했고 2개월 뒤에도 또 했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가지치기 하는 농장 근로자인데 이 H2A 비자 근로자 비자가 미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포도 농장에 와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트럼프 와이너리 이외에도 3군데 와이너리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인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참 아무튼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산 아낀다면서 이제 Meals on Wheels 가난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
이제 딜리버리하는 이런 프로그램 예산을 완전히 없애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한 주 빠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플로리다주로 비행기 타고 가고 하면은 경비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뭐 33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던가요. 그것보다 더 들었을 것 같은데요. 로컬에서도 가면은 로컬 쉐리프 같은 그 이제 경호 요원, 정리 요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대통령이 그런 것 좀 줄여서 밀즈 온 필드 같은 데다가 내면 안 되느냐 했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이 거기 가는 것은 다 일하러 가는 거다. 뭐 골프도 중요한 사람들과 치고 근데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오바마 대통령 골프 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매주 앞으로도 가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들은 그렇게 돼 있고 와이너리에서 딸은 사위에 이어서 웨스트 윙에 아예 그 오피스를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비밀 정보를 그 딸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위나 딸이나 다 이게 어떤 사업가들 칠레 사업가가 산 집에 살고 있고 또 사위는 가족이 또 중국의 그 큰 그 기업이 그 가족이 하는 곳에 뭐 투자를 엄청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트럼프를 찍어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헬스케어도 잃고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자신들은 권력도 누리는데 사업들도 다 더 번창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그 불만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이미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리아이 선전을 들으셨는데 오늘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나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전문가는 그렇게 판단한대요. 내가 이것을 너무 많이 해서 뭔가 다른 가족에게 미안하다던가 할 일을 못했다던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경우를 그런 그 중독이라고. 눈도 아프죠. 눈이 아프다 할 때도 마찬가지게 되겠네요. 한국은 뭐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고심을 한다고 하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요 공원에 이제 뭐 많은 곳에 휴지가 없지만 휴지를 가져다 놨더니 사람들이 훔쳐가서요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9분 뒤에는 몇 조각 나오지 못하게 하는